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널널한 개발자입니다. 오늘은 2022년 4월 26일입니다. 점심시간이고요. 시간을 잠깐 또 냈습니다. 멀티스레드 얘기를 좀 했죠. 프로세스와 스레드 뭐 차이점 설명하고 이 얘기도 하고, 그리고 비동기 출력 얘기를 했더니 이 두 개를 이제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설명을 좀 하려고 좀 잠깐 시간을 냈는데, 자,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작동 중일 수도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만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.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하나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래서 첫 번째 스레드를 T1이라고 하고 얘가 뭔가 해요. 그 다음 두 번째 스레드를 뭐 T2라고 할게요. 뭐 세 번째 스레드도 있다면 뭐 걔는 이제 뭐 T3 정도로 할까요? 근데 역할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, 그럼 T1에서 이제 뭘 하냐라고 하면, 예를 들어서 얘는 T1이 너 하는 일이 뭐니? 그랬더니 얘가 하는 일이 자기는 데이터를 읽는 역할만 한다. 그러니까 파일에서부터 데이터를 읽는다, 리드만 한다 이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기 아래 하드디스크가 뭐 이렇게 존재할 텐데, 그게 SSD든 하드디스크든 뭐 하여튼 2차 메모리 상에서 여기 어떤 이제 파일 같은 게 존재하겠죠. 뭐 이런 파일을 읽어와야 될 텐데, 그러면은 뭐 파일을 읽으려면 당연히 이제 fopen 함수를 쓰든 뭐 이런 파일 입출력 함수를 쓸 텐데요.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T1 스레드에서 뭔가 처리 규칙이 막 가다 이럴 거예요. 파일에 대해서 읽겠다라고 읽기 시도를 하겠죠.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, 여기에서 1번 읽기를 시도하겠죠. 여기서 그쵸? 1번에서 그러면 이런저런 처리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파일의 내용을 정말로 디스크에서 읽어서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싹 하겠죠.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,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, 1번에서부터 3번까지 소요 시간이 얼마 되는 거냐, 소요된 시간이 얼마냐, 요런 거예요. 근데 이제 사실 읽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. 왜냐면 이 소요된 시간이라는 게 사실 뭐랑 관련이 있냐면,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될 게 이 파일의 크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. 이 파일이 뭐 1메가도 안 해. 그럼 금방 읽겠죠. 근데 1테라바이트면 어떡할 거예요?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?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. 그러면은 뭔가 읽는데 1테라를 한 방에 읽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다? 그럼 잘못하신 거예요. 그러면 안 되고, 어떤 크기를 좀 잘라서 어떤 단위로 만들겠죠.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하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는 어떤 단위를 만들어요. 뭐 128K가 됐든 뭐 64K가 됐든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단위, 좀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읽어 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T1이라고 하는 애는 뭐만 해요? 읽기만. 근데 이제 읽기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읽어 왔어요. 그러면 T2한테 너는 하는 일이 뭐니? 그랬더니 이 읽어온 파일이 알고 봤더니 영상 데이터야. 그게 비디오 데이터예요.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영상 처리라는 걸 한대.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. 여기 T1이 하고 있는 거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는 것 뿐이죠. 근데 이거를 만약 64KB 정도 읽었다고 쳐요. 그러면 64KB의 데이터 파일을, 영상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하고 그 영상을 처리하는 거하고 둘 중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? 당연히, 뭐 당연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영상 처리 쪽이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. 읽는 속도보다 처리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, 이 처리를 하나를 A라고 하고 하나를 B라고 하잖아요. 그럼 이 A, B 처리를 한 개 스레드 내에서 하는 게 적정하냐?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. 그래서 스레드 하나에서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배기사 아저씨 같은 경우는 택배 받는 거, 배송하는 것만 신경 쓰시잖아요. 그럼 그걸 또 분류하는 사람은 분류만 신경 쓰잖아요. 그런 식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개별 스레드한테 할당하는 거죠. 그래서 영상 처리를 했어요. 그러면 그걸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로 송신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, 예를 들어서 이 T3 같은 데서 너는 하는 역할이 뭐니? 그랬더니 소켓을 열어서요.
이걸 가지고 송신을 한답니다. 어딘가로. 그러니까 하는 일이 이제 명확해졌죠. 한 놈은 데이터를 읽고 앉았고 1, 2, 3은 썼으니까 얘를 뭐 A, B도 썼네. 아무튼 파일을 읽는 놈이 있고 처리하는 놈이 있고 그걸 송신하는 놈이 있죠. 이렇게 개별 스레드로 다 분리했잖아요. 그러면은 순서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? 처음에 읽으라고 시도해서 3번까지 와서 데이터를 읽었어요. 그러면 여기서 얘는 그걸 이제 처리를 담당하는 놈한테 이렇게 뿅 넘겨주는 거예요. 그 넘겨준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걸 4번이라고 할까요? 그러면 얘는 그 블라블라블라 이 안에서 어떤 처리 5번 하겠죠?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또 송신하는 놈한테 또 넘겨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돼서 얘가 6번이 되는 거고 얘는 송신 처리 자체를 7번, 7번째로 하겠죠.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사이사이에 스레드들 간에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. 데이터를 아직 읽지도 않았어요. 그러면 처리 스레드는 지금 그 뭔가 할 데이터, 영상 처리할 데이터가 아직 안 온 거잖아요. 그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보내버려. 그럼 돼요, 안 돼요?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멀티 스레딩 환경이 나오면 매번 이제 언급되는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놈의 동기화입니다. 그래서 이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료 구조를 일단 Q를 써요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T1이라고 하는 놈은 파일에서 데이터를 막 읽어와요. 이 파일에서. 그래서 그걸 처리 가공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어떤 Q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어요. 이렇게. 그러면 그게 여기 와서 이렇게 쌓였다고 쳐봐요. 이렇게 와서. 그러면은 T2라는 애는 루프를 계속 돌아. 그래서 뭐만 보고 있냐? 야, 여기 처리할 거리가 있나? 그것만 감시하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또 얘가 T3한테 뭔가 보낼 때도요. T3한테 보낼 때도 얘가 뭔가 또 이제 송신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? 그때도 Q를 둬.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서 쌓아. 그럼 쌓였죠. 그러면 이 T3도 마찬가지예요. 나 송신할 거 있나? 그 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Q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T2도 마찬가지죠. 이 T1과 연결된 Q만 쳐다보는 거죠. 이렇게 함으로써 동기화가 이루어져요. 그러니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어떤 자료 구조가 항상 등장하게 되는 게, 그러니까 동기화라는 개념 때문에 Q라는 형태의 자료 구조가 늘 등장한다.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뭔가를 처리할 때 이 한 놈은 꺼내 온다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Q에서 꺼낸다.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니까 이 데이터가 삭제될 수도 있겠죠. 근데 얘는 또 넣고 앉았잖아요.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돼요, 안 돼요? 자칫하면 Q라는 자료 구조가 손상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뭔가 Q에 인서트 하는 거랑 이건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딜리트 하는 거랑 이 오퍼레이션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요. 그래서 뭔가 하나 넣을 때 락을 걸죠. 그 락을 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오퍼레이션의 원자성을 확보하는데 쓰는 뭐 이제 동기화 메커니즘이죠. 요런 거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설명을 해야 되는데, 우선은 제가 왜 이 영상을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 비동기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그 스레딩하고 좀 묶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그걸 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동기 IO가 일어나는 거는 입출력 부분이라고 했죠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비동기인 거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얘는 이제 읽겠다라고 시도를 했잖아요. 혹은 송신하겠다라는 시도를 하죠. 다 입출력 시도죠. 그걸 운영체제한테 해달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스케줄러한테 내 거 뭐 해줘 집어넣어 놓고 자긴 다시 읽으려 시도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읽었어요. 그러면 거기서 지가 처리를 하면 돼요, 안 돼요? 안 됩니다. 처리 전문 스레드한테 넘기는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. 그래서 멀티스레드하고 그러니까 비동기 입출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멀티스레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. 거의 딸려 나온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건 랭귀지하고 상관이 없고요. 어떤 랭귀지가 됐든 다 그렇게 한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간단하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좀 영상을 만들었고요. 아마 이거 보시고 나면 또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. 질문 올려주세요.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 이거 중요하다 판단하면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. 네, 하여튼 오늘도 힘차게 하루 보내시고요. 점심시간을 맞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